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관리 솔루션 컨설팅 전문 기업 OSBC입니다. OSBC 2023년 4월 오픈소스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OSBC는 이번 웨비나를 통하여 가장 진보된 SCA 솔루션인 포스아이디 워크벤치 및 국내 최고의 통합관리 포털 오심스의 특징과 개선점을 소개하고 포스아이디의 로드맵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OSBC가 자신 있게 준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와 최신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웨비나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하신 모든 분들은 프로필명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프로필명은 회사명, 성함, 직급 순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석자분들은 이름을 꼭 실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웨비나 진행 중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Q&A 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사분들이 발표를 마치신 뒤 해당 Q&A 방을 통해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유익한 강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OSBC 기술지원팀 박병훈 부장님이 포스아이디 워크벤치의 신규 기능 및 로드맵 소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SBC 병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포스아이디 워크벤치를 확인하는 세션을 갖겠습니다. 어, 우선 포스아이디의 웹 앱의 이름을 워크벤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워크벤치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추가된 기능들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포스아이디가 워크벤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포스아이디는 워크벤치를 OSS 라이센스 준수를 위한 업계 최고의 SCA로 발전을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영역 중에 중점적인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 경험, UI, UX 발전과 그리고 탐지 기능, 관리 기능, 레포트 기능, 인테그레이션, 자동화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첫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UI, UX 변경 작업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 사용이 되는 기능들은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자주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은 숨김으로써 사용자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포스 아이디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센스 카테고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카테고리는 퍼미시브, 그리고 위크 카피 레프트, 스트롱 카피 레프트, 소스 어벨러블, 난 커머셜, 그리고 커머셜, 그리고 난 라이센스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퍼미시브와 위크 카피 레프트, 스트롱 카피 레프트는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설명은 생략은 하고요. 소스 어벨러블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은 오픈 소스 데피니션은 충족은 하지는 않지만 소스 코드 공개라든지 오브젝트 코드 공개는 에는 제한이 없는 그런 라이센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 어베일러블 non-commercial license는 오픈 소스의 데피니션은 충족은 하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배포하는데 제한이 있는 라이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라이센스, 그리고 non 라이센스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라이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워크벤치의 변경된 UI입니다. 라이센스 별로 그리고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컬럼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보시면 역시 카테고리별로 색상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는 이렇게 색상 표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떠한 라이센스를 검색을 하였을 때 어떠한 성격의 라이센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호스 아이디는 이번 라이센스 카테고리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660개 이상의 라이센스들을 각각 개별로 검토를 하여 분류 작업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43%는 퍼미시블 라이센스로 확인이 되었고 20%는 위크 카피레프트, 6%는 스트롱 카피레프트, 그리고 12%는 소스 어벨러블, 그리고 10%는 소스 어벨러블 난 커머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레벨 레포트입니다. 네, 호스 아이디는 프로젝트 개념이 있고 스캔 개념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식별하고 그리고 레포트 생성까지 모두 스캔이라는 인스턴스에서 모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프로젝트당 여러 개의 스캔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캔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모듈들을 분할을 하여서 여러 개의 스캔들로 나눠서 분석을 할 경우에 여러 개의 스캔들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각각의 버전이 스캔별로 나누어져 분석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여서 관리 차원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개의 스캔들을 다른 유저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을 때 관리 차원에서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는 각각의 스캔에서 레포트가 생성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워크벤치에서는 프로젝트 레벨로 레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개의 스캔들을 한 번에 레포트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레포트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펄 정보입니다. 네, 호스 아이디에서 식별을 하고 해당 컴포넌트,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어떠한 패키지, 그리고 해당 패키지에서 어떠한 버전으로 식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패키지 URL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필드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Git URL 스캔입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Git과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 아이디 API를 이용을 해서만 해야지만 Git과 인테그레이션을 하여 할 수가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Git 인테그레이션 UI를 추가를 하여서 Git 레포지터리 URL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Git 브랜치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스캔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입력된 Git URL로부터 다운을 받아서 분석을 자동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디펜던시 취약점 부분입니다. 포스 아이디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소스 코드 안에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확인이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매니페스트들을 분석을 하여 어떠한 디펜던시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컴포넌트 이름, 컴포넌트 버전, 그리고 라이센스, URL 정도만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 새로운 워크벤치에서는 만약에 해당 컴포넌트 버전에 어떠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취약점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패키지에 어떠한 버전에 취약점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CV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의 추가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번들러, 닷넷, 그래들, 메이븐 npm, pip, 얀 정도만 지원을 하였지만 워크벤치에서는 보워크하고 그리고 코카파드, 코난과 같은 추가적인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재사용 배포 플래그입니다. 네, 어떠한 파일 및 어떠한 디렉토리 안에서 GPL이 적용이 된 그런 오픈소스가 사용이 되었을 때 리뷰하는 단계에서 리뷰어가 해당 컴포넌트가 실제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쉽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개발자 또는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식별하는 그런 식별자가 이 배포 플래그를 체크를 해서 실제적으로 리뷰어가 리뷰하는 과정에서 비로 메테리얼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배포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GPR이 적용된 그런 컴포넌트가 실제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배포가 되지 않는지를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배포 플래그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벤치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드맵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로드맵 기능 및 적용 시점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선 UI UX 쪽입니다. 크게 카테고리로 출시가 있고요. 출시는 이미 적용이 된 기능이 있고 예정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출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UI UX 변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시보드, 메뉴 옵션, 스캔 인터페이스에 향상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 관리 인터페이스, 스니펫 서치, 킥뷰, 설정 페이지 등의 UI 변경 작업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탐지 기능 향상입니다. 네, 이미 출시된 기능으로는 라이센스 카테고리, 앞에서 설명드린 라이센스 카테고리는 이미 워크벤치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충돌, 사용된 라이센스 간의 컴패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계획으로는 사용자 파일 안에 그리고 사용된 오픈소스 파일 안에 라이센스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해당 라이센스 텍스트를 확인을 하여 원문과 비교를 하여 해당 라이센스 텍스트가 수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추가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분석된 파일에 디펜던시 파일이 있다고 하면 디펜던시 소스 코드 파일 안에 어떤 라이센스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어떤 카피라이트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여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거버넌스 정책 강화 부분입니다. 네, 프로젝트 단위로 라이센스 정책을 설정을 하여 정책에 위반이 되는 컴포넌트 사용 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레포트 기능입니다. 이미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인 비동기 레포트. 사용자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분석이 되었을 경우에 레포트 생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백그라운드로 레포트를 생성을 하고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사용자들한테 얼럿을 주는 완료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비동기 레포트 기능은 이미 출시되었고요. 그리고 엑셀 형식의 레포트에 오토 아이디 필드를 추가를 하여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레벨에서 모든 스캔의 프로젝트를 한 번에 레포트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워크벤치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SPDX와 현재 포사이드는 SPDX로 레포트 생성이 가능하고, SPDX와 추가로 사이클론 DX도 함께 지원을 하여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API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여 사용자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S본 관리입니다. SPDX나 사이클론 DX와 같은 그런 레포트들을 임포트 및 그리고 익스포트, 그리고 이러한 레포트들에 대한 유효성 확인과 같은 작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예, 다음은 인테그레이션 및 자동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Git URL 지원은 이미 앞에서 확인된 기능이고요. 코파일럿 및 챗GPT 생성 코드의 라이센스, 그러니까 코파일럿 및 챗GPT에 의해서 생성된 코드의 스니펫 단위로 확인을 하여 어떠한 오픈소스가 사용이 됐고 어떠한 라이센스가 적용이 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픈소스의 취약성 DB는 MVD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취약성 정보, 오픈소스 취약성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스닉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하여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취약성 정보들에 대해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 노이즈 리듀션의 기능은 사용자 파일에 오픈소스와 매치가 됐을 때 주석 부분만 매치가 되거나 include import 부분만 매치가 되거나 라이센스 텍스트 부분만 매치가 됐을 때 이를 이그노할 수 있는 기능은 노이즈 리듀션 기능입니다. 이미 워크벤치나 그 이전 버전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고요. 현재는 자바 및 C와 C++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만 이후에는 이 언어 외에 다른 언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 검증입니다.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할 때, 음, 오픈소스를 사용을 할 때, 스니펫 단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 단위로 사용을 하거나 폴더 단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 단위로 사용이 되는 그런 오픈소스들을 분석을 할 때, 포스 아이디에서 자동으로 식별을 할 수 있는 오토 아이디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로드맵의 기능 및 적용 시점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음, 그러면은, 실제 워크벤치에 로그인을 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자 파일에 오픈소스가 있는지, 어떻게 S범을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워크벤치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변경이 됐는지 실제 UI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스캔을 생성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모든 검증이라든지 분석은 스캔 단위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스캔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캔을 미리 생성된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어, 제가 준비한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엔터패스 같은 경우는 포스 아이디에 업로드가 된 그런 경로를 지정을 하여서 스캔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 URL 주소를 입력을 하고 브랜치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스 코드를 업로드를 해서 분석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외에 보이는 화면에는 스캔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각각의 기능들을 확인하기보다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un Dependency Analysis Automatically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분석된 소스 코드 안에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확인이 되면은 해당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하여서 어떠한 디펜던시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리듀션도 선택을 하였고요. 라이센스 텍스트 그리고 임포트 인클루드문 또는 커멘트 부분이 일치할 경우에 이그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 확장자라든지 특정한 디렉토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스캔을 실행을 하게 되면 스캔이 실행이 됩니다. 네. 스캔 시간에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미리 스캔된 그런 파일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캔 인터페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현재 분석 중인 스캔들에 대한 진행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분석이 된 그런 스캔들의 정보도 같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스캔을 선택을 하게 되면 All Files, Pending ID, 그리고 Identified, No Matches라는 탭이 구분이 되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All Files 탭에는 사용자가 분석한 모든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코드 트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사용자의 파일은 445개 파일이 분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펜딩 아이디는 404개로 확인이 되고요. 사용자 파일들 중에 오픈소스와 매치가 되어서 식별 작업이 필요한 파일들이 404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매치스 탭에서는 오픈소스와 매치가 되지 않은 그런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entified 탭은 0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Pending ID 탭에서 어떠한 오픈소스와 매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식별 작업이 완료가 된 파일들이 이 Identify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모든 404개 파일들을 Identify 탭으로 넘기게 되면 모든 식별 작업,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식별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이 각각의 탭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제공이 되었는데 현재 워크벤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탭으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는 사용자의 소스 코드 텍스트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이 사용자가 사용한 오픈소스와 매치가 된 오픈소스의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파샬은 스니펫 단위의 매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팩트는 매치된 오픈소스의 컴포넌트 이름, 버전은 버전 이름, 그리고 여기 보시는 세모 표시는
이 컴포넌트 버전에서 취약점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이 세모 표시가 확인이 되고요. 쇼 버너러빌리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 취약점에 대한 CV가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정보라든지 라이센스, 컴포넌트 라이센스, 그리고 파일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릴리즈 데이트라든지 이 컴포넌트에 대한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워크벤치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각각의 라이센스별로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색상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매치되어 있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왼쪽에는 사용자의 소스 코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선택한 하나의 컴포넌트와 매치된 그런 코드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한 이 코드의 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Use as Identification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니펫 언더바 test.java의 시스템 D216 버전이 사용이 되었다고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Identified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은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의 파일이 identified로 넘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니펫 언더바 test.java 파일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식별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별하는 작업은 파일 단위로도 수행은 가능하고, 그리고 폴더 단위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폴더를 선택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형태는 파일 형태, 그리고 스니펫 형태,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폴더 형태로 사용을 할 경우에 하나의 폴더를 선택을 하고 Apply for Folder Identification을 하고 난 다음에 WPA 서플리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폴더 아래에 221개 파일들 중에 펜딩으로 선택값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WP의 서플리칸트로 적용을 한다, 검증을 한다는 그런 어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Identify 탭에는 제가 식별한 컴포넌트 폴더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식별을 모두 마치고 나면은 Identify 탭에서는 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이 된 모든 오픈 소스에 대한 비로그 매티리얼즈 S범이 생성이 되고요. 이러한 식별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제너레이트 레포트를 통해서 이 오픈소스, 사용된 오픈소스에 대한 목록들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펜던시 탭이 있습니다. 디펜던시 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폰.xml 이 프로젝트에 사용이 된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디펜던시 탭에서 해당 목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코드트리에서 확인된 폼.xml 파일들을 분석을 한 결과 이러한 디펜던시 목록들이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네임, 그리고 컴포넌트 버전, 어떤 라이센스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URL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컴포넌트 버전에 취약점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사용자의 파일에 어떠한 오픈소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S부분을 구성을 하여서 관련된 어, 어, 레포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스캔들이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병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스캔들이 할당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프로젝트 단위의 레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동기 레포트 출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포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네, 이런 형식으로 레포트를 다운을 받아서 알럿이 레포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노티피케이션 탭에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알럿이 제공이 되고 제공이 된 그 링크를 선택을 해서 또 생성이 된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확인하는 형식으로 레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 탭은 제가 스캔 인터페이스에서 확인을 한 그런 오픈소스들에 대한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제가 어떠한 한 기업에서 포스 아이디를 도입을 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든 오픈소스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 컴포넌트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센스 탭을 페이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라이센스별로 어떠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한 아이덴티파이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으로 쉽게 이 라이센스에 대한 총성값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Q&A 창을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Q&A에 질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AI 생성 코드인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로드맵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그 로드맵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로드맵이다 보니까 제공되는 정보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저한테 뭐 메일로 좀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포스 아이디랑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개의 라이센스 매칭 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네, 이거는 라이센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 번 그 라이센스의 검증자의 스킬의 노하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는 라이센스에 대한 커멘트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음, 실제적으로 해당 배치되는 컴포넌트에 대한 그 오리지널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라이센스들이 적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컴포넌트에 대한 그 텍스트문을 오리지널 소스 코드의 텍스트문을 확인을 해서 매치 정보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웨비나는 OSBC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OSBC 4월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